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장 큰 주도 섹터는 이 제약 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바이오의 계절이다, 바이오의 시즌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글로벌적인 학회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자, 플러스로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자,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항상 그랬죠.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9월부터 올해 말 연말까지 12월까지는 이 글로벌적인 학회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질 수 있단 말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유한양행이 국산 항암제 첫 번째로 FDA 승인이라는 쾌거를 따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고가 행진이 나왔죠. 물론 이렇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자, 그만큼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관심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미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주식하는 목적이 수익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라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이제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이 수익을 쉽게 챙겨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유한양행을 이어서 다음에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텐데, 자, 제가 오늘 지금 이 유한양행 다음으로 FDA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더욱이나 지금 이 기업, 이 종목 자체의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이 트리플 호재가 터지고 있는데 FDA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있죠. 그리고 이미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올라가게 되죠. 이미 실적까지 잡아가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백신 관련으로 국내 유통사로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죠. 몇 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또 한 번 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줬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는 감기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자, 감기라고 해서 약을 안 먹나요? 아니죠. 백신을 안 맞나요? 아니죠. 독감, 감기 모두 다 이런 백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국내에서 유통사로 맡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추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두 번째랑 동일하죠. 실적까지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이 FDA 승인 관련해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승인까지 쾌거를 이뤄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주식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 가신다라면 분명히 이 하반기에는 우리 여러분들 이 자산을 불려줄 겁니다.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각가주로 많은 이런 섹터들부터 시작해서 이 섹터들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놓았죠.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 제가 9월 달에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분명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때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머스크도 먹는 비만 치료제다, 바로 이 위고비 관련주 10월 국내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관련주 중에서 제가 딱 3가지 종목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언제입니까? 날짜가 지난이 2024년 9월 9일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주 중에서 블루엠텍, SLS바이오, 라파스, 지금 이 3종목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고비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건 이 3기업들밖에 없고, 자,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유통을 맡아서 해야만 하고, 또 누군가는 이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블루엠텍, SLS바이오이고, 자,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고비가 주사제인데 패치형 위고비를 만들고 있다, 임상 진행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파스 종목까지도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블루엠텍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날짜였죠. 지난 이 9월 9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LS 바이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날짜였죠. 제가 이 9월 9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자, 세 번째로 패치형 지금 위고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라파스, 바로 이 날짜였죠. 9월 9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주었다. 자, 이 세 종목 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9월 9일 말씀드리고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특히나 제가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언제입니까? 제가 지난 이 8월 12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때도 위고비 관련주다, 유통을 국내 유일하게 담당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자, 이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분명히 조정을 줄 거다,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신다면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렸죠. 자, 바로 얼마였습니까? 15,000원에서 17,000원이라고 정확한 타점을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날짜가 8월 12일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승이 나왔었는데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렇게 며칠 뒤에 정확히 16,500원 이하까지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확한 타점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였습니까? 지난 이 9월 10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이 두 종목 말씀드렸죠. ST팜, 바이넥스, 지금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두 종목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었죠. 자, 하지만 모든 2차전지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딱 세 가지 종목,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올해는 양극재 기업이 아니라 셀메이커 기업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자, 전구체 기업들 에코프로머티, 에코앤드림, 지금 이 종목들이 추후 세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언제였습니까? 지난 이 9월 12일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이런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에코앤드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이런 상승 패턴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서 영상만 챙겨보시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이런 내용들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이 영상들도 한 번씩 시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 자, 하반기에는 주도주 지각 변동이 들어오고 있다.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2023년도가 2차전지였다라고 한다면, 자, 24년도 상반기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반도체의 상승분 지금 이렇게 조정폭으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하반기에는 주도주가 제약바이오가 될 거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이 글로벌적인 학회인데, 자,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니까 WC, LC라고 바로 이 세계 폐암학회가 열렸던 부분들, 그리고 ESMO 바로 이 세계적인 종량학회죠. 자, 이런 식으로 올해 이 9월부터 연말까지 적어도 12월까지는 이런 글로벌적인 학회들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일정이 있다라는 건 굵직굵직한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뜰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통과가 되었던 이런 생물보안법, 결국에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중국 기업들, 대체할 기업들이 주가에 수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K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연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세 모습을 보일 거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때마다 강세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죠. 자, 이런 교포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가 되어서 나왔죠. 자, 그러면서 반도체주가 가장 큰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성장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미 1995년 당시에는 금리 인하를 한번 시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당시에도 주도주가 IT 기업들이었는데 헬스케어, 금융주로 변경이 되었던
이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던 유럽이던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 기업들 제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놔주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K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하지만 그렇다라고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셔야 될 건 당연히 아니고, 물론 섹터가 오름에 따라서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들, 종목들은 당연히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바로 이 실적적인 부분을 잡아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캐시카우가 필요하다, 이종 산업에 꽂힌 제약사들이다. 자, 캐시카우가 바로 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자, 지금 이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식, 바로 이런 부분들에 업체들로 하여금 M&A, 인수합병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만한 이런 대형 제약사들, 동아 그리고 유한, 대원, 광동, 이런 지금 대형 제약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백억 원을 이미 투자 중에 있단 말이에요. 자, 기존에 투자했던 이런 부분들과는 조금 상이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는 단기간에 실적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원래 기존에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기술 수출 위주였다, 오로지 이런 부분들에만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캐시카우를 통한 실적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한다고 실적이 필요 없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최근까지 어땠습니까?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자, 매출이 엄청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환계주 1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두 번째로 뭐 셀트리온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실적을 잡아가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실적이 올라와야 매출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쓸 수 있는 자본금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제약바이오 지금 이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을 받았습니까? 유상증자라든지 뭐 전환사채, CB 이런 부분들 발행을 하면서 돈 지금 끌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는 악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체적인 캐시카우가 있고 자본금이 풍족하다라고 한다라면, 자, 앞으로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기술 수출, 지금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자체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 이 자본금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종산업 업체 인수 사례를 보시면, 자, 동아약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4년 9월달에 하이로닉, 지금 이 피인수 기업이죠, 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이죠. 자,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SD생명공학 바로 400억 원 투자했죠. 화장품 업체입니다. 자, 유한양행도 화장품 업체 코스온에 대해서 무려 450억 원을 투자를 했었고, 광동제약 역시도 지금 이 진단기기 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 지금 169억 원, 300억 원, 총 5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죠. 자, 휴원서 글로벌 역시도 밀키트 제조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더군다나 지금 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아니라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 밀키트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캐시카우,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몸값을 증명하고 있는 제약사들이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자, 과거에는 이런 바이오 벤처 전통 제약사들의 시가총액을 역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실체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가 책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매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야만 지금 기업 가치, 주가,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있죠. 최근에 이 렉나자 FDA 승인을 맞았는데 1년 사이 주가가 3배까지 성장을 했다. 자, 그리고 이 파마 리서치라는 이 기업 자체가 리쥬란이라고 이 피부 미용 쪽이죠. 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실적 성장을 이뤄내면서 해외 진출까지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조 원 이상까지 올라왔죠. 결국에 활발한 이런 M&A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매출을 잡아가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드렸던 저평가받고 있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매출까지 잡아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중요한 게 유한양행을 이어서 FDA 승인 가능성까지 높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이 HK이노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기업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컨디션 숙취 소재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이죠. 자, 이미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말만 해도 다 아실만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건 매출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추가적인 재료들, 추가적인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HK 이노엔이 지금 이 K캡이라고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렉나제에 이어서 국산 지금 10번째 FDA 승인의 신약이 될 수 있을 거냐. 자, 지금 이 K캡이 미국 쪽에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죠. 올해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21년도 지금 이 북미 지역에 대한 개발 판권 기술 수출을 이뤄냈죠. 자, 북미 지역의 개발권, 판권을 기술 수출을 해놨다라는 건 승인 이후에 북미 지역에 대한 이런 매출 건들 그리고 이런 로얄티적인 부분들까지도 받아올 수 있는 게 바로 HK 이노엔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유한양행이 렉나자 FDA 승인 굉장히 큰 건이긴 하지만 지금 이 유한양행은 이런 개발권이라든지 판권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모든 매출을 유한양행이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K캡이 이미 HK 이노엔이 자체 개발했던 위식도 역류질환 이런 치료제로서 지난 2019년 3월에 국내 첫 번째 출시를 한 이후에 3년 차인 2021년도 원예 처방액으로만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국산 신약으로는 최단 시간 국내 블록버스터 약물로 등극한 한국 신약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치료제다. 이미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국에서 FDA 승인까지 쾌거를 이뤄낸다? 자, 북미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인 매출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헌데 지금 이 판권, 개발권, 기술 수출까지 이뤄내고 있다. 돈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K캡 성장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 시장 미국 진출을 임박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K캡 올해도 무려 44% 성장을 했다. 수익성 개선의 원년이다. 자, 지금 앞서서 국내에서 K캡이 엄청난 성장 속도, 매출량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연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실질적인 수익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매출성, 실적을 잡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더욱이나 자가 면역 질환 신약 중국에 기술 이전을 했다. 4,300억 원 규모이다. 자, 제가 지금 이 기업이 FDA 승인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기술 수출권 같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4,300억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지금 이 기술 이전 권리 지역이 한국, 북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의 전 지역이다. HK 이노엔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총 계약 규모에서 일정 비율 수익금을 수령을 할 수 있고, 출시 후에도 매출에 따른 로열티까지도 별도로 수령을 한다. 지금 이런 기술 이전 계약권은 이런 계약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수령을 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무려 26조 시장까지 육박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 만성병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넥스트 K캡을 찾겠다. 자, 지금 이 식약처에서 후보 물질 일상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자체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기술 수출까지 하겠다. 투트랙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자, 헌데 만성병비 지금 이 치료 시장이 현재 12조 5천억 시장에서 2033년 까지는 무려 2배 이상 점프를 할 거다.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미 K캡이 엄청난 매출량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공략한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매출량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기술 수출 어디로 들어가겠다라고 나오고 있죠. 일본, 중국 등의 기술 수출까지 하겠다. 기술 수출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약금뿐만 아니라 로열티도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결국에 최근에 보이고 있는 HK 이노엔의 이 사업 형태는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을 벌 수 있는 실적 개선에 대해서 눈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야만 이제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료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이자 신규 코로나 백신 공급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했다. 한국 화이자 제약과 유통 파트너십을 맺었다. 자,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날 듯 안 끝난단 말이에요. 결국에 지금 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자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대상으로 지금 이 국내 유통을 담당을 한다. 양사는 긴밀한 유통 협력을 통해서 신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 유통을 담당한다라는 건 결국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속적인 백신을 맞게 된다라면 이 매출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렇듯 모든 부분들이 HK 이노엔이 지금 이 매출 실적 개선에 대해
대해서 눈높이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헌데 지금 이 K캡이 어떻게 되고 있다?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결국에 지금 이 K캡 미국의 FDA 품목 승인이 된다라면 훨씬 더 큰 폭으로 이 실적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이번 3분기에 420억 전망 고성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이런 기사들, 전망들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이 HK 이노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HK 이노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2021년도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점을 단 한 번도 다시 돌파할 시도 못했죠. 지속적인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빠졌고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 저점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제가 이 종목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였습니까? 8월 29일 날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는 주식이다. HK 이노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때 이후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주가가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정도 부분인데 지금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더욱이나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 매집 현황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지금 이 저항 라인을 돌파시켜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주가는 흐지부진했다. 뭐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았다. 그러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지는 모습이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누군가가 돈을 쓰면서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지금 고작 이 정도 먹고 나가겠다라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료 너무나 좋잖아요. 지금 이 K캡에 대해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자, 그리고 이미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매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K캡이 이미 국내 출시 중인데 국내에서는 독보적이죠.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고 있고 제2의 K캡까지도 찾고 있는 부분이고 플러스로 최근에는 이 한국 화이자랑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국내 유통사로 선정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죠? 앞으로 매출, 실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다.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실적이 최근까지 만약에 안 좋았다라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었다라면 자, 빠진 것만큼 최근에 실적이 회복을 했다라면 단숨에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부터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이 K캡 유한양행 이어 FDA 승인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지금 미국 쪽 임상이 올해 말에 완료 예정이다. 미국 진출 임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미 2021년도 북미 지역의 개발, 판권, 기술 수출을 이뤄내었다. 이로 인해서 승인 이후에 매출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미국, 중국 등에 이미 기술 이전 이런 이력이 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넥스트 K캡 26조 시장 만성병비 시장에 대해서도 신약 개발 중에 있고 코로나 백신 관련으로도 국내 유통사로 선정이 되었다. 자, 지금 이렇게 재료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도 이 유한양행을 이어서 다음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주식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지금 이 FDA 승인뿐만이 아니라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라는 재료 가지고 있고 코로나 이 유통사로도 선정이 되었다. 세 가지 재료 모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주가 역시도 우상향할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중에는 어디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바로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죠.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까? 실시간적인 주도 섹터들, 종목들, 시황들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브리핑들까지 해드리면서 수익률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멤버십 방에서는 실질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런 타점이 나갑니다. 9월 9일 KCTC 그리고 한전산업, 우리바이오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 나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KCTC 같은 경우에는 약 12%가량 상승, 그리고 한전산업 지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약 10%가량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를 넘어선 이런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언제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9월 11일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종가 베팅으로 추천이 나갔죠. 인벤티지랩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하루 만에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실시간
실시간적인 종목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적인 이런 정보들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자, 이 텔레그램 방도 입장을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자,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상 시청 후에 우리 여러분들 이 구독은 꼭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이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죠. 휴대폰도 동일합니다. 자,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은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승인 요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되겠죠. 저희가 이 입장 요청권 확인 후 승인해 드리고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승인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좋은 정보,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